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나라에서만 말했던 사교육비 월 41만 원으로 살았다 봅시다. 그럼 대충 한 15년 계산해 봅시다. 이게 대략 한 7,380만 원 정도 정말 그 취학 전에 영유치원 보내고 그래서 대략 한 우리 수성학군에 월 120만 원 15년 하고 12개월 계산하니까 한 2억 1,600만 원이 나온다. 수능 영어 7등급에서 네. 토익 990 만점 받는 데까지 네. 들었던 사교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 저 비용 말씀이시나요? 예. 60만 원 들었는데. 혹시 대한민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평균 관련 계산 본 적 있습니까? 1억에서 2억.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서 언급하는 게 사교육비거든. 이게 환장하는 거라. 사교육비 상방이 열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계가 없다는 얘기라. 최대 얼마의 개념이 없어. 영어 한 개를 가르치고 수학 한 개를 가르치다가 아니면 영어 둘 수학 둘이던가 아니면 전과목이던가 근데 학원이 종합반이던가 과외던가 과외인데 고액이냐 아니냐던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한마디로 끝이 없는 게 사교육비가. 사교육비가 작년 2022년도 기준했을 때 26조 원이라 하더라고요. 사상 최대 26조 원. 이제 누리꾼들이 조금 화가 난 거야. 이 기사를 보고. 이유는 이 정부의 조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로 금액을 고작 41만 원이라 적었던 거야. 그 41만 원, 뭐 어떤 식으로 그 통계 자료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들이 뭐냐면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산골 마을이냐 등등.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만 하더라도 12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기본이 얼마잖아요? 한 과목당 40만 원 아니야? 그럼 국영수만 해도 120만 원. 120만 원. 거기에 뭐 사탐, 과탐까지 합치면 환장하는 거지. 아, 이게 통계가 좀 오류가 있네요. 굉장히 제가 봐서는 뭐 산골 마을에 가름줄 주지 않았을까. 특히 저희가 교육 서비스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받는 돈이 금액이 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말도 안 되죠. 저희 아이들 잘 키웠으니까 네. 보통 인당 100에서 120자 따님분들도 학원을 좀 다니고 다녔죠. 발레 배우고 발레 배우고 수영 배우고 수영 배우고 그림 배우고 학업 정도는 혹시 애들 싫어하더라고. 저희 아이들이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의 학원을 얻으러 다니면서 대략 얼마 정도 학원비를 냈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략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쓴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대구 수성학군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이제 36개월 해야지 중학교 과정.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은 더 들 것이고 초등학교는 좀 덜 들 것이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유치원 때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이었다 뭐 이러면은 금액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건데 만약에 뭐 특목고라든지 학사고라든지 또 뭐 국제초라든지 이런 곳 하게 되면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긴 한데 보편적인 가정에서 일반 고, 일반 초, 중고를 나오고 그러면서 유치원을 빼고 사교육비만 대충 어리다 봐도 한 1억 4천 정도의 금액이 생긴다. 상당한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아무것도 없이 정말 교육만 따졌을 때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면은 그렇죠.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저는 아직 뭐 애를 키우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네. 그냥 막연히 이제 애를 키우려면 돈이 참 많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실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교육비로 뭐 등골 부러집니다. 부러지. 제가 지금 그 대구에 나름 조금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사교육비 하나 때문에 취미생활 없다, 나의 가정생활 무너졌다. 와, 한편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평 그 진료실 공항에서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고 금요일은 또 심야 근무하고 이러고 살고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뭐 약사, 의사 부부들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다. 약사가 원래 집에 쉬고 있었거든요. 그 재수 씨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왜? 사교육비 하나 때문에 그걸 왜 있어 지금? 저희 오늘의 주제가 과연 사교육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서 써야 될까?
부모 심정이 이해돼요. 사실상 이걸 왠지 안 하면 주위에서 다 하는데 만약 동시에 우리가 여기 딱 안 하는 하면 되는데 여기 딱 근데 우리는 몰래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내 애도 의대가 실력이 되는데 명문대가 실력이 되는데 저걸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 부모로서의 그 미안함, 불안감 그러면 해야 돼. 내 애가 원래 공부를 실내에서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왠지 이거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나라에서만 말했던 사교육비 월 41만 원으로 살았다 봅시다. 그러면은 10여 년 동안의 초중고 생활. 근데 사실 요즘은 유치원도 가거든. 3년 가잖아요. 그 전에 뭐 어린이집도 가고 그럼 대충 한 15년 계산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대략 7,380만 원 정도가 자식 한 명 교육시키는 드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소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취학 전에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 취학 후에는 뭐 영어, 수학, 논술하고 예체능 한과목 한다 봅시다. 그래서 대략 한 우리 수성학군의 제 딸들의 평균을 생각해 보니 한 월에 한 120만 원 출한다라고 계산해 보니까 월 120만 원, 15년 하고 12개월 계산하니까 한 2억 1,600만 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이 되는 거죠. 환장하는 거야. 2억 1,600만 원. 애 둘이다. 뒤지니까 이거는. 그렇네요. 와. 왜 출산율이 0.7%가 나오는? 아니 우리 애 군도 먹여야지. 그렇죠. 그런 옷도 입혀야지. 그러니까 교육비만 그 정도 나가니까 그 외적인 뭐 아까 얘기했죠. 공교육비는 제외거든요. 만약에서 국제고 간다, 특목고 간다. 야 이거 부모가 둘 다 전문직이면 그나마 마이너스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대개 다 할아버지가 큰 부자라서 교육비를 다 대줘야 가능한 경우거든. 저희 아이들이 한 수학을 둘이 동시에 과외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쓴 거 제외하고는 공부로 쓴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직접 공부를 시켰잖아요. 저희 아이들. 제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썼을까 그 자체 생각했거든. 대한민국 평균 사교육비의 20%도 채 쓰지 않았더라고. 계산해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한 것도 계산한 결과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육비는 뺀 거죠. 그 교육비는 배제시키고 저희 의학원에서 수업 듣거나 이런 비용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해 보니 그래서 한 20%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죠? 사실 수업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 어쨌거나 공주 1호 같은 경우는 모 대학의 영어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영어를 꼴찌를 했거든. 고2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신 9등급 해야겠거든. 지금 내신 10등급? 걔들 내신 9등급. 나는 위너입니다. 왜? 아직 얘들을 만지면 안 되거든. 공주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어와 중국어도 잘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애 아빠가 공부를 안 시켜. 학원 안 보내. 그럼 뭐 하겠어? 일본 A에 빠진 거예요. 또 뭐 하겠어? 중국 드라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지금은 일본어, 중국어를 잘하죠. 그래서 지금 여행 다니면 일본어 통역 같은 경우는 얘가 하더라고. 그리고 저랑 같이 둘이서 일본어 자막 없이 봐요. 원래 일본어 자막 애니메이션을 원래 보는데 이거를 제가 차이가 있으니까 자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공주 이름을 자고 있어. 왜? 일본어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공주 이름을 그걸 다 같이 보고 듣고 같이 웃고 사실 웃는 포인트 같으면 알아먹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요. 평균적인 사교육비의 20% 정도만 사용하고 또 대학교 잘 들어갔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내 자식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잘해. 이렇다면 학과 문제였고 학과 문제였고 대학도 문제였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니까 어차피 취업을 준비할 때 혹은 진학을 준비할 때 또 대학교 학점과 그리고 영어 점수 플러스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 아닌가? 사실상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봤을 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업해서 평생 월급 잘 받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이제 볼 건데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략만 잘 잡았다. 전략만 잘 잡고 그렇죠. 목적만 좀 잘 설정한다면 목적성만 좋았고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내내 욕을 먹었죠. 공부를 못하니
제가 매번 학교 찾아가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공부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번 있었거든요. 뭐 지금 상황 아니면 놀리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매번 그러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데 저 어쩌냐 안 보내서 어쩌냐 매번 지금 한 어린이 정말 잘 살고 있는 중인데 아니 저는 그런 학원 안 보내냐 영어 안 시키냐 수학 문제집 왜 안 사냐 뭐 이런 타령들이 굉장히 하는 거야. 너무 걱정위원회들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저희 아이들의 수호 천사가 된 거죠. 이렇게 받아주면서 저는 딱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언어력이 있어야 된다. 언어력은 있어야 된다. 영어를 공부할 때, 일어 공부할 때 언어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단어 뜻을 알아야지 이 영어 뜻이 이건 알 수가 있지. 마치 인보이스가 송장인데 송장 시체인가요? 이지를 하고 있으면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지. 뭐 조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타임드가 조석인데 조석이 모른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를 외웠지만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언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게 나머지 외국어건, 영어건 혹은 기타 일반 시험도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언어력은 어떠한 경우에서가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밑받침이 돼야 된다. 정말 다 실패했다? 그럼 너 그냥 뭐 할 수 있니? 그럼 굉장히 웃긴 문장 해가지고 유튜브 해. 그것도 말해야지. 언어력이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그 후에 어떤 과정에서든 언어력을 일단 채워두고 학생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국어를 잘하자. 책을 많이 읽고 나랑 토론하자. 이런 얘기 했던 거였었고요. 그게 밑받침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제가 어휘 단어를 조직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만약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 어휘를 외우고 아빠한테 말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세팅을 잘 해줄게 라고 된 겁니다. 선생님 계획이 다 있으셨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영어 전문가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좀 덜했다 뿐이고 사실 평범한 부모님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수학학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많이 봐도 이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확실히 좀 선생님처럼 부모님부터 확실한 주체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듯이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 이런 종교가 돼야 돼. 우리 자식 믿음 교육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문해력 강습을 자기 들어야 되고 아이 체육계획이 들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쌤 내신 10등급인데 영어 만점 혹은 뭐 성인쌤 아슬아슬하게 인문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 뭐 대학교 약학대학 가는데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저희 딸들 내신 꼴찌였지만 어쨌거나 욕먹거든 좀 누가 하겠어요. 내고 내신 꼴찌였었는데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계속 봐야 돼요. 마치 우리 요즘 JMS가 인기가 있는데 뭐 기도받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안전병이 일어섰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걔들이 살이 빠지는 거잖아, 그죠? 제가 사이비 교주가 돼야 돼. 그리고는 계속 이런 믿음의 상황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저는 거짓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실제 사례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년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번 얘기도 있지만은 우선 어느 학원 강사들 대표 원장들 다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학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공 사례를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엄마 아빠들이 계속 저희 유튜브 영상 보면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는 뭐다? 학원 강사이자 대표 아니냐,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너는 그도 공짜지만 우리는 돈 들잖아. 그러면 너 같은 사람 또 들으려고 하면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돈 계산을 해봤거든. 그럼 영어 저한테 과외도 받고 IELTS 좋은 쌤한테 과외도 받고 그러면서 영어 수업을 듣고 또 인강도 듣고 이걸 다 합쳐본 거야. 과연 이 비용이 얼마가 들면 너네 하겠니? 마치 우리 밥의 공주들처럼 너네 공부는 가능하겠니? 저희 딸들 얼마 들었나라고 묻기 전에 본인은 어쨌거나 수능 영어 7등급에서 토익 990 만점 받는 데까지 들었던 사교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 비용 말씀이시나요? 네. 60만 원 들었는데. 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래서 야, 너는 그래도 아빠는 그러지 않았니? 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저희
의학원에서 그 시스템 만들었으니 와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싫다? 그럼 이번처럼 60만 원. 짠합니다. 60만 원으로 토익 만점. 짜증난다. 60만 원으로 만든다. 60만 원으로 와. 토익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겠다. 한때는 우리 학원에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 저희 학원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진짜 우리가 만들어 유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2개월, 3개월 만에 목표수 다 달성해? 그럼 쌤 감사합니다. 가.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 학원비가 뭐 한 과목 들으면 13만 원밖에 되잖아요. 뭐2 과목 해야지 뭐 비싸도 뭐 한 20만 원 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3개월 뒤만 60만 원, 야, 이런 놈이네. 네. 정말 짜증납니다. 심지어 저는 학원에서 네. 일을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면서 떠라보고. 공부를 했죠. 그 승리생도 그러잖아요. 승리생도 네. 카페 매니저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더 빨아먹고 점수가 나왔어. 와. 자, 이 모든 의학원들의 속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선생님을 굉장히 맹신하는데 공부는 겁나 안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신 분열된 학생들, 네, 메타인지가 분열된 그런 학생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 쌤 말 맞아. 근데 하기는 싫어. 그래서 수업을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수록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영상인데. 솔직히 맞잖아. 솔직한 마음은 저는 그런 학생들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도 영어 하나로 내 인생이 바꿀 수가 있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의 눈빛이 장사나.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게 우리 강사들의 마음이긴 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사례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사교육비가 문제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죠. 그러면 제딸 총 합쳐가지고 1,44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금 영어 다리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지금 최고 잘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초중고 시절 굉장히 주위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특히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매우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확고한 의지와 그 다음 최소한 아이들의 탄탄한 문해력과 단어 어휘력만 채워내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제가 20년 동안 봐왔다라는 거고 뭐 이런 사례는 학생들 속 우리에게 붙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정상생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너네가 뭘 하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니? 오케이. 그러는 와중에 내가 요구하는 어휘를 채울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가보자는 거지. 무조건 이 시스템을 간다면은 누구도 원하는 목표 점수가 발생 가능하다. 가능하다. 라는 시스템인데 그게 얼마니 물었을 때 우리 직장 금액은 600만 원이야. 600만 원. 이걸 12 나누면은 월 50만 원 되겠네. 그걸로 수업을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인강도 무료로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라는 그런 컨셉이죠. 레벨 테스트 거치고 이런 상담 코칭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혜자 아닙니까? 상당한 미친 혜자 아닙니까? 네, 상당한 600만 원이요? 뭐 요즘 컨설팅료만 1,000만 원 하는 거 허다하거든요. 이걸 1년 동안 잡아준대. 와. 아마 이 영상 보면서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 새끼 뻥치고 있네 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자꾸 저희가 영어만 얘기하니까 진짜 영어로 가나? 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영어 하나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 자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2024년도 주요 국내 대학 편입 요강이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플러스 전공시험 플러스 서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편입학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일단은 원리적으로 따지면 스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얘기할게요. 서울대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 100점, 전공 과목 시험 100점, 면접고사 50점. 여기 이제 제2 외국어가 50이 붙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인영어 100점에 전공 과목 시험이죠. 영어 교과학과나 영문학과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럼 시험도 영어잖아. 그럼 영어죠. 면접고사도 영어거든요. 그리고 제2 외국어를 아쉬운 게 저희 딸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어를 잘하는데 서울대는 일본어를 안 봐요. 아하. 그래서 일본어가 제외된 스페인어, 독어, 중국어 등등이 포함되는데 한자가 포함돼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면 한자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좀 공부하게 된다면 서울대 영어는 안 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영어 마찬가지로 올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 서울대학교인데.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편입을 말하고 있는 네. 일반 편입. 네. 그래서 편입은 뭐냐면 그죠? 아무런 대학에 들어가서 2년 정도를 수료하시면 됩니다. 대략은 63학점에서 70학점 정도를 수료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타 학교의 3학년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3% 정도의 비율인데요. 미국 대학은요 30%대입니다. 거의 40% 가까이 학생들이 이런 편입한 과정을 통해서 명문대로 다 진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죠? 다행인 건 한국도 이렇게 편입학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대학들도 정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편입학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많아질 건데 다만 지금은 운이 좋게도 굉장히 적은 수만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발생할 시기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런 명문대학교의 편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 논술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는데 논술은 또 영어 그 이상의 범위가 필요하니 그 다음 대학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전적대학 성적을 보는 케이스입니다. 영어, 전적대학 성적. 좋습니다. 전적대학 성적, 그다음 간단히 GPA라고 말할게요. 전적대학의 내신, 즉 학점을 말하죠. 일부러 말입니다. 학점 따기 굉장히 쉬운 대학이 아니에요. 학점 따기 굉장히 쉬운 대학, 어떤 대학일까요? 자, 그 대학의 이름 말하지 맙시다. 네, 그렇죠. 이거는 말 안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말입니다. 고3 수험생 수보다도 대학 정원 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대학 가시면 돼요. 4년제 이름 모를 대학 혹은 전문대 가셔도 됩니다.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에 가셔야 돼요. 그건 뭐다? 출석만 잘하면 학점이 잘 나오거든요. 시험만 쳐도 4점대 학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대학의 학점과 플러스 영어 점수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 어떤 대학일까요? 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공대가 아닌 인문계열로 한정시켜 드릴게요. 네.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등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문계열, 뭐 경영대학이라든지 신문방송학과 언론계열이라든지 혹은 뭐 영어인문, 국어인문,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 점수 그리고 GPA 1차는 편입 영어로 100% 뽑고요. 그 다음 2차는 1차 점수 80%에다가 GPA 점수 전국대학 성적 20% 끝입니다. 홍익대학교. 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를 1차에서 100%를 보고요. 그래서 편입 영어는 그 자체 대학교의 편입 영어 시험이 있어요. 이 영어 시험을 치른 다음 이 시험 점수에서 몇 배수를 뽑고 그리고 나서는 이 점수 75% 플러스 GPA 25%입니다. 그렇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얘들은 전계열입니다. 인문대와 공대 전부 다 포함해서요. 공인영어 성적 40%, 그 다음에 서류 40%, 뭐 자기 소개서라든지 학업 계획서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추천서도 포함되고요. 그리고는 GPA가 20% 포함됩니다. 요거는 서류도 포함되네, 그죠? 네, 그러네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1차에서 편입 영어 100%예요. 그 다음 2차에서는 이 편입 영어에서 70% 플러스 GPA 3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산대 그리고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우리 흔히 말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지방 명문대라 총칭할까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얘들은 편입 영어가 아니고 공인 영어 시험. 보통 토익이건 탭스건 토플이건 이런 공인 영어 시험과
거기다가 GPA 성적이 들어가죠. 다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공인영어 성적 30%, 그다음 GPA 30%. 뽑은 다음 요 성적을 가지고 2차에서 합산을 시킵니다. 면접고사가 포함이 돼요. 네. 다만 면접고사는 해당 학과의 전공시험이거든요. 네. 영문학과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는 뭐 공인영어가 40%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 GPA가 20% 조금 더 적죠. 네. 그게 면접고사 40%.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구국이 공인영어 성적, GPA 성적, 그리고 면접고사. 네. 그럼 이거예요. 기존 대학도 영문학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학과도 영문학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영어, GPA도 영어, 그리고 면접고사도 영어. 영어잖아. 그렇네요. 치마 맞죠, 그죠? 네, 그렇네요. 지구국의 영문학과 노력을 하겠죠, 그죠? 숙명이 여덟입니다. 인문계 및 일부 공대교도 포함되거든요. 1차에서는 편의영어 시험, 자체 영어 시험으로 100%를 뽑고요. 2차에서는 80%의 예제 성적 네. 플러스 GPA 20%. 20%. 그래서 결국 아무 대학의 영문학과를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내 영어 공부고 그러네요. 그 자체가 편의영어 공부고 음. 모든 걸 영어로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케이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영어와 서류로 가는 경우입니다. 서류. 네. 사실 그렇게 서류는 학벌도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학벌도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도 너무 떨어지는 대학 가서는 안 된다.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그게 아닌 케이스라면은 사실상 학업 계획서나 추천서를 잘 써서 잘 준비를 해서 네. 하는 뭐 거기서 고점을 받는 경우와 거기서 플러스 본인의 편입 영어 점수를 뭐 최상단으로 만들어 놓자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성균관대입니다. 1차는 편입 영어 60%, 그 다음 서울의 30%, 기타 10%. 그러면서 여기서 뽑은 성적을 통해서 2차에서는 1차 점수 90% 플러스 면접 10%를 보게 됩니다. 자, 일반 편입이 이런 케이스인데요. 학사 편입이라고 아세요? 네, 학사 편입 알고 있죠. 네,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보통 4년을 다 이수한 케이스죠. 쉽게 얘기하면 학사학위가 있는 네, 학사학위 있는 사람들 혹은 그와 비슷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보통 학점 이수했을 때 140학점을 알고 있거든요. 네, 140학점 정도를 학점 은행제 통해서 이수한 사람들 네. 혹은 사실 뭐 4학년 졸업한 사람들이죠. 네, 졸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학사가 아니어도 되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학점이 이수된 사람들은 다시 3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인데요. 여기 학사 편입을 했을 때에는 성관대 같은 경우는 영어 60%, 서류 40%다. 보통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더 낮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사 편입은 그냥 원서만 내면 합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1차 편입가 100%입니다. 그 다음 2차에서 서류가 1차 성적 70%, 그 다음에 서류가 30% 포함이 됩니다. 학교별로 인서울대학의 인문계들은 대개 다 편입영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서류 보고 뽑겠다 이런 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편입영어 1차 보고 나서 2차에서는 1차 성적으로 60%, 서울에서 40%, 좀 많이 보다, 그죠? 네. 그 다음 서울시립대학교, 유명하죠.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싸다. 네, 이런 장점 때문에 같이 요 비슷한 인서울대 합격했을 때 서울시립대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편입 영어 100%로 1차에서 통과시킨 다음 1차에서 60% 성적, 서류 40%.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랑 서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일일이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어를 잘해야지 네. 서류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각 학기별로 6대4냐 7대3냐 그런 개념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6대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7대4 네. 동국대 같은 경우는 7대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영어를 못하면 말짱빵이다. 말짱빵이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영어를 갖추어 놓고 난 사람들에 한해서 서류를 보고 뽑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진짜 100% 영어야. 100%. 정말 100% 영어로만 입학 가능한 대학 네 번째 영어로만 입학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좋잖아요. 경희대학교 명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 90% 플러스 공인 영어 10%. 이거는 약간의 서류도 없네요. 네. 그냥 영어죠. 네, 그냥 영어네요. 네, 100% 영어네요. 그래서 사실상 편입 영어 시험 자체가 토플 영어에 가까우니 토플에 맞추어서 공부를
뭐 고통증을 받는 사람들은 경대학교 사실 뭐 지원하기 굉장히 좋죠. 네. 그다음 한국외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펜영어 100%입니다. 그냥 점수 잘 나왔다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끝. 순수하게 영어 점수만 봅니다. 여기는 한국외대. 아주대학교가 펜영어 100%. 아주는 미리 빼야겠다. 아주대는 보니까 면접 20% 붙더라고 보니까. 네, 사실상 20%가 사실 근데 면접은 네. 그냥 얘가 또라이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가 펜영어 시험 100%. 100%. 숭실대학교도 100%죠. 숭실대학교도 100%. 그 다음 세종대학교 100%. 네. 덕성여대 100%. 서울여대 100%. 와. 광화문대학교 100%. 경기대학교 100%. 한국항공대 100%입니다. 한국항공대 항공운항사가 있어요. 네, 항공우항. 기장이 다니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기 위한 체력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체력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면접이 30% 포함이 되긴 하는데 체력 테스트군요. 그렇죠.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100% 편입용으로만 간다는 거. 야.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엄청난데요. 우리 지방 대구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 분들보다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구 경북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서울 분들도 저희 집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호텔방사로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또 뭐 부산 분도 최근에 있잖아요, 그죠? 네. 부산에 있는 분인데 뭐 이모집에 한 달 동안 2개월로 살면서 공부했던 분들도 계시긴 하죠. 선생님이 좋은 쌤 있으면은 찾아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라도 찾아가야죠. 네. 아니 저는 제가 부모 마음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내 딸들 저는 영어 못해. 그러면은 저는 저희 딸들 커피 사다 놓고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네. 대체 안 되면은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까 해봐야 해서라도 그죠? 좀 맞다 그러면은 오케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영남대 기준을 볼까요? 영남대는 펜 영어 시험 치거든. 거의 사실 토익 시험 가깝잖아요, 그죠? 네,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대학교 랭킹이 있으면 랭킹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려올수록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영남대 같은 경우는 펜 영어가 100%. 100%. 보통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거든요. 네. 그 두 놈 중에 한 분이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성신여대가 특히나 공인영어 시험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네. 토익이건 탭스건 토플이건 간에 그냥 이 점수만 좋으면 100% 갑니다. 100% 그죠? 뭐 간호학과 정도, 간호학과도 뭐 체력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 네. 그래서 공인영어 70%, 면접 30%. 30%. 그렇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100%입니다. 서울과학기술학교의 인문계 그리고 일부 자연계들도 공인영어 시험만으로 합니다. 면접 30 포함되어 있지만 그 면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 고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뭐 100%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는 특히나 을지대학교도 그렇고 덕성대도 그러고 인문계든 자연계이건 공대든 간에 전계열 전부 다 공인영어 70 플러스 면접 30%. 그 다음 동동여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정도는 공인영어를 100% 매수도 안 봐요. 그냥 점수가 통과됐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자기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통보가 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영어만 잘해도 이게 공인영어 시험을 치건 펜영어 시험을 치건 영어만 정말 잘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만큼이요. 엄청난데. 네. 그 다음 영어에다가 서류 그냥 자기소개서, 학업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잘 써서 갈 수 있는 대학교도 인서울대학 포함 이만큼 있었고 네. 그 다음 영어를 잘 하는데 거기서 정말 면접을 조금 잘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죠? 네. 면접고사. 근데 이 면접고사마저도 그 학교에 뭐 영어만 학과였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거의 끝나버려요. 혹은 GPA 성적이 뭐 포함이 되긴 한데 내신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 내신도 만약에 영문학과 출신이었다 그러면 영어를 정말 끝나는 거예요. 100% 영어잖아요, 그죠? 100% 영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영어만 가수 대학교도 이만큼 심지어는 스카이도 가능하다. 실합니다. 여러분 실하고요. 현재 이 편입으로 뽑는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어만 가지고도 대학 가는 것이 가능하다. 완전 가능하다. 명문대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알아도 사실 이런 말을 굉장히 뭐 교수분이라든지 굉장히 외모가 멀쩡하신 분이 믿음감이 있는데 지금
시원해. 라베스타 이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이게 사자 같을까 좀 걱정이 나다. 이 컨셉은 진짜 이런 내용 안 어울린다. 교육 방송이라는 근데 하지만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을 한 거기. 그렇죠. 팩트 전달하는 건 거구나. 아니죠. 실제 팩트를 전달하는 거. 안 믿으시는 분들이 100% 손해라고. 손해죠. 네, 완전히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지금은 편의 시장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게 장점이라는 거지. 네,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고 편의 시장이 오히려 커져버리면은 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이럴 때 정확하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예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굉장히 무식하게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보여드리자면 그냥 아이가 태어난 거야. 놀게 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유치원 가는 거야. 놀게 해요. 네, 계단 오르게 하고, 예, 한 번씩 영어 단어 알파 맞추게 노래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림책 읽고 책을 조금 쌓는 정도죠. 네. 초등학교 갔다 놀게 하는 거죠. 꽤 놀게 하고 저는 생활도 많이 하고, 예. 학원 얘기한다 싸우거든. 애를 잡거든요. 네. 학원 얘기 없으면 애들하고 싸울 일이 크게 많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애들 말 알아먹거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져요. 공부 때문에 다 싸우는 거지. 대신 이거야. 분명히 애들이 그때부터는 슬슬 게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쇼핑에 빠지고 인스타에 빠지고 틱톡에 빠질 건데 다만 거기에 만약에 빠지는 시간만큼 학원 다니라 그러면 애들 환장할 거 아니야. 네. 대신 거기에 빠진 만큼 책은 읽자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책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들어간다 영어 특별 전형 입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도 한 10몇 개가 있어. 영어만 잘해도 대학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계획인데요? 예. 즉, 이거예요. 정말 초, 중, 고, 그래서 영어 하는 거야. 그런데, 안 한다 그래? 그럼 쉬게 해. 또 하는데 안 하는 그래? 또 쉬게 해. 한 15년 동안 한 번은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대학생이 대수도 영어를 싫어해? 그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래도 대학생이 하잖아요. 그래도 뭐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갔거든. 나이 22, 3이야. 그때 가서 갑자기 또 영어 할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저도 누구 얘기지? 네. 승민쌤 얘기? 네. 얘기잖아,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역진의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에 와주면 제일 좋고 초등학교에 와주면 정말 효도. 조상복이고, 네. 조상복이고, 조상복이고, 그건 진짜 조상복이고, 중요한 건 영어를 잘해. 아니, 물론 수학과 과학도 다 잘해. 야, 이거는 뭐, 받들어 모셔야지, 아이들. 받들어 모셔야지. 정말 제사 많이 지내야 됩니다. 제사 많이 지내야 돼. 어디 뭐, 해외에 가가지고, 뭐, 요즘은 귀신이 외국 따라오더라 이질하면 안 돼. 정말 그 조상 모시는 산에 가서 선상 해야 된다, 이렇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애가 공부를 싫어하면 당연한 거거든. 굉장히 긴 시간 두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조금씩 해서 쏟아부어 주는 거야. 언젠가 잘하겠지, 언젠가 잘하겠지, 언젠가 잘하겠지. 강요하지 않대요.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저도 많이 했는데 초조하더라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와, 또 쌩이 나가지고 애가 영어가 참 못하는데,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제가 차마 영어 쌤이라 말을 못하고, 영어 대학원에 경영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영어 교재를 30권 쓴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초조하더라고. 어쨌거나 할 때가 왔고, 그때 왔을 때 문의를 받쳐주니까 끝났다 이거지, 짧은 시간에. 6개월 바짝 조져버렸죠. 하나하나 거죠. 물론 이제 평이형까지 가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량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1년 정도 미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3개월이면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을 받쳐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저도 영어 공부를 뭐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재미를 붙이고 그리고 성과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영어는 하지 않았어도 국어는 항상 1등과 2등과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없으면 역전이 안 돼. 네, 영어 공부를 나중에 할 때도 저는 분명히 이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국어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접목을 하니 또 강의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실제 정말 얘가 저 영어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까 다다시피 문해력도 되고
인스타할 때 좀 예쁜 글귀도 담아낼 수가 있고 요즘 또 블로그 하면은 또 돈 좀 되거든, 잘 활용하면. 맞습니다. 예, 제가 뭐 2만 5천 원 블로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문해력에서 결국 또 글을 쓰는 능력이 또 나오거든요. 말된 스킬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가져졌을 때 내가 블로그로 먹고 살건, 책을 써서 먹고 살건, 칼럼 리스트가 되건 기회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려고 해도 말빨이 좋아야 되는데 그 말빨.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한번 아다리 걸려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빨려 빨릴수록 부모만 마음이 좋은 거지만 그게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애가 그래도 책을 읽는 노이라면 계속 기다려보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1단계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바로 영어 특별전공 대학 가는 거예요. 특히나 저기 뭐 송도 쪽에 가시면은 굉장히 해외 캠퍼스 많거든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에 원래 6개 대학 갈 수가 있는데,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요거 제외하고 다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뉴욕 주립대학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영어만 잘하면 가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뉴욕 주립대학교 학위가 나오는데 공부는 송도 캠퍼스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편입 가는 거예요. 일반 편입은 그냥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인 거예요. 뭐 재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5과목 공부하시고요. 편입하겠다. 그러면은 영어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계약 쉬운 학점 따기 쉬운 대학에 영문학과 간 다음 그 영문학과 수업 들으면서 영어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치는 거야, 편입 영어 시험을. 시험을 쳐도 자연스럽게 재수하지 않고 3학년 그 수업 그대로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안 됐다. 그러면 또 3학년 때 영어 잘하기를 기대해보고, 4학년 때 또 기대해보고, 그 4년 과정을 수료한 이후 영어만 또 준비해서 그때는 더 쉬운 학사 편입, 꽤나 수월한 편입, 일반 편입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입학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이죠. 경쟁률이 낮다라는 게 그냥 단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네, 맞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놀라운 비리가 있어. 잘 봐요. 이게 가능할까요? 수능 못 쳤어. 못 쳤어. 재수를 해. 그러면 내 동기들보다 1년이 늦어. 근데 이 치트키를 쓰면 학번이 분명히 뭔가 재수한 것 같은데 동기보다 1년이 빨라. 어떻게 그렇게 되죠? 대박 아닙니까? 어떻게 자, 가볼게요. 네. 학점은행제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심지어 그냥 일반 대학 가지도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점 이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차피 편입할 때는 7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학년에 35학점 정도를 따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요 1년 만에도 이론적으로는 70학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학점 은행제에 대해서 또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동생이 또 학점 은행제를 해서 제 동생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자퇴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학사 수준의 자격이 필요해서 제 동생이 학점 은행제를 활용했고 그래서 4년 해야 졸업할 것을 제 동생은 2년에 끝냈죠. 실합니까? 네, 실합니다. 저 실합. 네, 2년 만에 끝낸 다음에 2년 만에 1년 만에 2년 과정 이수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도 1년 만에 2년 과정 이수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면 1년 후에 편입 시험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 시험 합격을 했다 되는 순간 나는 분명 뭔가 재수를 한 것 같은데 3학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동기들이 2학년 될 때 나는 3학년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 그래서 이거는 한 해 실패해도 괜찮아. 왜? 실패하더라도 나의 영어 점수를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동기들이랑 또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야. 분명히 삼수를 했는데 같은 학년. 그죠? 이게 가능한 게 영어 편입학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1, 2학년에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면 또 3, 4학년 돼가지고 갑자기 뭐 학사 편입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럼 2년 만에 학사 편입 학사 편입 하면 140학점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자
학사 편입해버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3학년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동기랑 같은 날 학번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진짜. 학번이 그대로 유지. 이거는 이제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렇지. 저는 진짜 지금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퍼지는 순간 이제 너도 나도 없어지고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업 투자의 비밀 이런 거 제가 블로그 많이 쓴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부동산 투자의 비밀 이런 것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쓴 젊은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저를 만나서 하는 말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다 이런 얘기예요. 저를 만나서 하는 사람들 무조건 얘기가 일찍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다. 매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그동안에는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권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번에 원래 이제 거의 뭐 처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어 교육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막 좀 직접적인 홍보돼가면서 저희 편입사관학교 또 이스트어학원 그리고 중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트어학원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홍보도 하면서 하는 중인데 사실 뭐 홍보가 조금 보기 싫은 분도 뭐 없지 않아 있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런 홍보마케팅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여기 한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뭐 저희 앞으로 계속 모실 거거든요. 한둘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좀 홍보가 누구 살았다 할지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가 또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희 의학원의 편입사관학교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편입사관학교 뽑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아, 그렇죠. 30명이 다야. 네. 그 전에 제 학생도 있기도 하고 30명만 딱 뽑은 다음 끝나는 순간 사실 저희 이 영상 찍을 필요 없는 거지만 근데 또돈 얘기하지 돈 얘기 네. 돈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 그래서 다만 저희 현재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그런 사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이거든요. 그냥 제 이론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는 애들 그냥 체육 활동만 하다가 예체능만 하다가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영어 이게 다고 이걸로 해서 지금 대학생이 되고 영어학 학생이 되고 인서울 준비하는 편입 준비생이 되고 뭐 혹은 뭐 대학원 간다닐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다 되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실패하더라도 이 영어 점수로 갈 수 있는 직장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역시 마찬가지 영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도 취직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올라 6만 원이다? 뭐 할만하죠. 아니 아이가 있어 보장이 되는 거야. 정말 이 아이가 600만 원을 딱 투자하게 되면은 무조건 편입 영어 합격 점수가 되는 거야. 이게 미래가 일단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 중, 고 시절 뭐 시키겠어요? 학원 백빙이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네. 저 또한 또 나름의 이런 확신이 생기고 주대가 생겼기 때문에 저도 쓸데없는 사교육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 아이가 원하는 취미 생활 같이 또 하고 싶고 또 되도록이면 아이와 또 시간을 그런 많이 보내고 싶네요. 네. 공부 빼면 아이들이랑 싸울 이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른들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엄마 아빠랑 싸웁니까 지금? 안 싸웁니다.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안 싸워요. 그냥 공부 때문에 싸웠지. 지금 싸우는 경우 뭐 글쎄 뭐 유산 정도가 아니서 왜는 어른들하고 우리 싸울 리가 없는 것처럼 그래요. 돈 얘기 아니면 싸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른들한테는 제가 돈을 가르쳐주고 있지. 돈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고 돈 때문에 싸우니까 어른들은 돈 말고도 싸울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돈 얘기해 주는 거고. 반면에 아이들은 뭐 공부 외에는 싸울 게 없거든. 그래서 제가 공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좋은 선한 영향력이죠. 그렇게 굉장히 멋지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들이 편입학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이게 정원수 규정이 있어요. 뭐 자퇴가 발생하고 유학으로 떠나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뭐 법적으로 뭐 47%가 뭐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얘기를 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없는 학과도 있고 있는 학과도 있을 거고 많은 학과도 있을 거고 적은 학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매년 입학 정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각 대학의 입학정보청 게시판이나 전화 문의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학별로 다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궁극적으로 영어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자, 내가 영어의 달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론적으로는요, 날짜만 겹치지 않으면 모든 일반 편입 전형하는 대학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면접 날짜나 시험 날짜만 겹치지 않는다.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6개죠. 정시 3개죠. 편입은요. 이론적으로 모든 대학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그냥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다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편입 영어는요. 영어 잘하는 순으로 서열을 매긴 다음 얘네들부터 어느 단깔래 순서로 간다 생각하십니다. 순서로. 그래서 눈치 보기라든지 정시 우리 막 맨날 눈치 보기 하잖아요. 당연히 경제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저 편입 영어는요. 눈치 보기 없이 네가 영어만 잘했다? 골라서 위에서 하나씩 골라간다 생각하십니다. 야구 드래프트 아십니까? FA 하면은 이 선수를 각 뭡니까? 드래프트 픽이라고 그러는데 픽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명을 하죠. 1순위가 그냥 다 뽑자. 조금 1순위가 이런 식이죠.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드래프트 픽하는 겁니다. 내가 점수 좋다? 좋아하는 선수를 그냥 무조건 뽑아가는 거예요. 괜찮지? 훨씬 기회가 많네요. 그런데 뭐 사실 뭐 어차피 취업할 때도 결국 영어, 그다음 학점, 출신 대학. 요즘 또 블라인드 테스트라 해가지고 출신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 일명 우리가 서류라고 부르는 학벌을 보지 않는, 그죠? 뽑으면 안 되거든, 그죠?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그럼 그것도 뭐야? 이거 아니에요? 자기소개 이거 아니에요? 문의를? 가끔 자기소개를 영어로. 아.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해력을 갖춘 상태에서 영어를 잘하면 뭐 인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트키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저로 꼽는 거예요. 굉장히 무난한 인생을 있잖아. 네? 굉장히 무난한 인생. 뭐 아직까지 유튜브는 처음 시작한 뭐 학고락하다 요즘 말로 학고락하던데 학고 유튜버라고 찐따 완전 밑에 얼마 안 되는 학고 유튜버이긴 한데 뭐 처음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모릅니다. 학고 강사였지만 1타 강사가 됐고 1000명의 학생들이 매월 1000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공양하면서 그런 1타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 뭐 제가 쓴 책도 31권 그 중에 2권 정도는 베스트셀러를 찍고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팔리더라고요. 문제가 좋아서 너무 그냥 글발이 좋아서 그래서 뭐 블로그로 사람들 모으기도 하고 제가 가장 그쪽 분야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 똑같은 방법을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켰고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주위에서는 걱정이 뭐 많았다. 전부 다 손가락질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 실제로도 그 능력을 잘 키워서 글의 능력과 영어 능력을 잘 키워서 해외 대학으로 뭐 가서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글로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또 영어 잘하는 애들이 또 의대는 아시죠? 이걸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 건데 뭐 요즘 인기 좋더라고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얘네들도 영어 다 끼우잖아. 영어 플러스 생물, 영어 플러스 화학, 영어 플러스 뭐 유기화학, 영어 플러스 물리 이런 식이잖아요. 영어 엄청 가더라고요. 무조건 영어잖아,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치 한역수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나눠야 될 거고. 일본 명문대? 그냥 일본이라고 붙인 것 뿐이고 싱가포르이건 중국이건 그런 거 마찬가지. 헝가리의 의대건, 우즈베키스탄의 의대건, 이탈리아의 의대건 전부 다 영어 있죠? 네. 그리고 해외 유수의 대학원 마찬가지. 다 영어 있죠. 독일 대학원요? 독일에 있는 메넨 대학원이건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대학원이건 베를린 대학원이건 전부 다 영어 수업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로만 해서 입학이 가능하죠. 이렇게 재미난
영어 한번 표현하시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 저는 기본적으로 학벌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들에게도 대학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렇지만 그래도 책을 잘 읽으면서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 왜? 살아가는 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크나큰 도움을 주고 직장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뭐 이렇죠. 뒤늦게 공무원 준비하거나 뒤늦게 대학을 준비하거나 뒤늦게 세무시험, 뒤늦게 관세사 시험, 뒤늦게 각종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 다 영어가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됐을 때에는 뒤늦게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거 없이 할 수 있는 대부분 일들은 몸만 때우는 일들이잖아요. 그래도 물론 몸만 때우는 일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중식당을 개념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뭐 주방장도 만납니다. 네. 그리고는 그분들의 일을 굉장히 저는 존중을 해요. 왜? 어차피 그분들도 주 5일 근무로 월급 540만 원 받고 일하잖아. 네. 그 괜찮잖아. 그쵸? 괜찮잖아. 실제 저희,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짬뽕 공상공사, 네, 에서 조리장님의 월급을 방금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삶도 나쁘지 않다 봐요. 그렇게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게 나 그래도 땀 안 흘리고, 넥타이 매고 일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때, 영어가 있으면 도전 가능하다. 근데 그게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 뒤늦게 이제 공무원 준비 시험하는데, 지금 준비하는데, 우정국인가? 거기 갑자기 느닷없이 외워버리니까, 거기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가깝게 영어를 하는 공무원 시험을 하더라고. 영어를 잘한다? 그럼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 네. 영어 못한다? 우정국이요? 두 개가 세 개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으니 제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영어 공부를 해놓으면 뭘 하든 늦게 시작해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데 네. 혹은 더 앞서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훨씬 더 많은 기회에서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영어 공부나 문해를 포기하면은 많은 혜택들을 많은 포텐셜들을 좀 놓치지 않게 되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편입학 정원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는다는 얘기는 정보도 많이 퍼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쉽게 학벌과 그리고 취업에 최고의 직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네, 오늘 바베스테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영어만 준비했는데 내신 영어에 실패하더라도 영어 특별 전형을 수도 있고 영어 특별 전형을 노렸는데 실패하더라도 편입 영어 노릴 수가 있고 근데 편입 영어 실패하더라도 결국 취업할 때 또 공인 영어 준비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계속 기회는 계속 온다는 얘기거든.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세상에 이걸 만약 미리 계획을 했다면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당장 한약수 가는 게 목표가 아니면 진짜 영어 하나로 모든 데 다 가르잖아, 그죠? 의대 빼고 다 가르잖아, 사실, 그죠? 예.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간단 명에 정리할게요. 이게 대학 입시 실패 시 재수보다 편입이 더 좋은 이유. 그리고 영어 한다고 가더라도 이게 왜 총수가 아닌 이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굉장히 적게 들면서 명문에 놓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팩트죠. 그 다음에 자식한테 킬포인트 그겁니다. 겁나 쳐물고 있다가 진짜 딱 한 과목만 잘하면 명문 노릴 수가 있잖아. 자식도 정말 좋죠, 그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줄였죠, 돈 줄였죠, 노력 줄였죠. 엄마와 자식은 돈독해지고 키고 가정의 평화. 무조건 맞다, 이거. 근데 이 좋은 거예요. 와. 아니, 이 좋은 걸 제가 지금 홍보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을 찍긴 하지만 아니, 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 혹 알아도 왜 실천 못할까?
주변에 아직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중간중간 한 번씩 들리더라고 해도 네. 좀 다른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럴 때가 되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 그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거 볼 사람 당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주대를 잡으셔야 돼요. 대신 매주마다 우리 회계 방송해야 돼. 아, 그렇죠. 자, 여러분의 결정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신자 왔습니다. 이분은 뭘 해가지고 인성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하면서 헌금 내셔야 됩니다. 헌금은 멤버십, 계좌번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헌금 받게 하고. 이건 약간 종교 비하적인 얘기 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이거는 제가 기독교를 비하는 건 아니고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JMS 이제 요마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리를 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으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걔들도 반복적으로 세뇌, 브레인워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거를 진짜 브레인워싱 해보고 싶어. 그럼 진짜 가능했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걱정위원회 그 100만 대군이 있거든요. 저는 보통 100만 대군 걱정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왜 학원 안 보내냐, 수학 안 보내냐, 어느 수학 가더라.